예, 시간이 됐으니까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 여러분 잘 지내셨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중간고사가 지났으니까 이제 전반전이 이 과목의 전반전이 끝난 건데요. 예, 그래서 오늘은 좀 2시간 강의인데 1시간은 리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1시간은 진도를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약간 서베이를 해봤는데 예, 많은 어려움 겪으신 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예, 쉽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되고요. 예, 뭐 한 1.5가 제일 많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2시간인데 반은 우리가 여태까지 뭐 했는지 좀 빅픽처로 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진도를 좀 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중간고사 전에 Practical Statistics for Data Scientist라는 책을 제가 추천을 했는데 중간고사 기간에 좀 읽어보니까 조금 제가 원하는 형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 저 강의 노트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저 강의 노트를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전까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유튜브 비디오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여기 앞에 부분은 사실 제가 강의 안 한 부분도 있고 여러분한테 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 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R이라는 걸 통계하시는 분들은 주로 쓰는데 저는 R을 모르고요. 파이썬만 압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강의를 하겠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파이썬이 머신러닝이나 AI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랭귀지이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배우는 게 여러분들을 앞으로 AI 방향으로 가시겠다 그러면 right choice가 되겠습니다. 물론 R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데 커뮤니티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어떤 랭귀지를 배울 때는 대부분 구글링을 하게 되는데요. 커뮤니티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도움을 받는 퀄리티가 다릅니다. 그래서 R보다는 파이썬이 조금 더 저는 right choice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통계하시는 분들은 R의 어떤 장점을 발견하시고 R을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R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2개 비디오에서는 파이썬을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맥을 기준으로 파이썬을 설치를 했는데 최근에 저한테 윈도우 노트북에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사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윈도우에다가 파이썬 설치하는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아마 제가 여러분들하고 파이썬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들을 한 강의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교육대학원에서 강의한 건데 여기서 주피터 노트북에 좀 더 치중을 해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링크를 걸어 드렸고요. 그래서 아마도 요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처음 강의한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파이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파이썬이라는 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이라는 거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핸들링을 할 때는 그 데이터는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가 어떤 오브젝트냐에 따라서 어떤 메소드나 어트리뷰트가 다르게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숫자와 문자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숫자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숫자 더하기로 작동을 하지만 문자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를 하면 string concatenation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른 오브젝트에서는 또 다르게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키를 더하면 리스트 컨캐티네이션이 일어나고요. numpy 같은 경우에는 벡터 오퍼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를 핸들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메소드가 가능한 메소드들이 있고요. 가능하지 못한 메소드들이 있고 가능한 메소드가 있다고 해도 다르게 작동을 해요. 오브젝트 타입에 따라서. 그리고 attribute도 어떤 게 있고 없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파이썬과 관련돼서 어떤 오브젝트를 핸들링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가 핸들링하고 있는 데이터의 타입이 뭐냐 그거를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타입이 뭔가가 확실하다면 그 타입에서 어떤 오퍼레이션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어트리뷰트들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생각을 하면서 코드를 읽어가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이 네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리스트, 투플, 세틱 이렇게 있고 그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for loop, while loop, if statement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걸 얘기를 했고요. 요거는 보니까 제가 어디 빠졌나 봅니다. 언젠가. 그래서 요걸로 대치를 했나 봅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요 클래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고 어떤 메소드를 define하고 어떤 attribute를 define하는 그런 거를 여기서 해주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여러 것들은 다 파이썬에서 디폴트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추가로 유저 프렌들리한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아마 그 지난 학기 수학과 프로그래밍 강의를 제가 레퍼를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보통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파이썬 관련된 유튜브들을 보시면 여기까지는 보통 많이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강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좋은 강의를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링크를 만들어 놨는데, 저는 파이썬을 많은 부분을 코레이 셰퍼라는 사람한테 배웠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도 코딩님 코드를 한번 요거 비디오를 봤었는데 좀 임프레시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코드 베이싱님 것도 많이 봤어요, 제가. 요 분은 판다스를 좀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사실 별로 보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다 링크를 걸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요분 거를 추천을 합니다. 요 사람 것도 굉장히 기본적인데 설명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근데 내용이 좀 많고요. 요거는 굉장히 그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거 관점에서 좀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썬이 그 백그라운드가 좀 아직도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 찍어서 쭉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저 것도 괜찮고요. 근데 뭐 저보다 강의 잘하시는 분들이 뭐 인터넷에 세고 넘치니까 자기 그 입맛에 맞는 사람 거를 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자기가 직접 코드를 짜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게 numpy 얘기하고요, matplotlib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andas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게 여러분이 AI 관련된 이런 프로그래밍을 좀 statistics나 AI 관련돼서 파이썬을 가지고 이런 코드를 구성한다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요 세 개 패키지입니다. numpy하고 matplotlib하고 pandas 요 세 개가 가장 기본적인 패키지예요. 제가 뭐 풀리 요 과목에서 설명을 할 시간은 없었고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강의한 그 수학과 프로그래밍 그쪽을 제가 레퍼를 했었고, 요 강의에서는 요 세 개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돌아간다 그런 아이디어 위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한 게 numpy였고요. numpy라는 거는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numpy가 가장 중요한 패키지입니다. 왜냐하면 요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판다스도 보면 numpy가 기본적으로 numpy를 이용해서 판다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matplotlib도 numpy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판다스는 또 matplotlib도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numpy하고 matplotlib하고 pandas 이해하는 게 조금 로지컬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numpy라는 거는 매트릭스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관련된 모든 오퍼레이션은 이 numpy에 임플리멘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나 그런 거에 디렉토리 찍어 보시고 numpy array 디렉토리 찍어 보시면은 numpy array 디렉토리가 한 서너 배는 큽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메소드하고 어트리뷰트가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matplotlib라는 건 그림 그리는 패키지고요. 우리가 요 그림 그리는 패키지를 이용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데이터를 핸들링을 하다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림을 그리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옛날에 천마디 말보다 하나의 그림이 훨씬 더 설득력 있다는 고사성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 까먹었네요. 아시는 분 댓글로 달아주세요. 유구무원은 아닌 것 같고, 그 천마디 말보다 그림 하나가 좋다. 뭐 그런 아시는 분 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요새 점점 그 옛날에 알고 있던 것들을 점점 까먹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판다스인데요. 판다스는 백륜의 불여일견. 예, 맞습니다. 예. 100번 그 텍스트를 봐도 한 번 그림 그리는 게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판다스는 엑셀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하고 매트릭스하고 뭐가 다르냐면, 엑셀 파일은 칼럼마다 그 데이터 타입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셀 파일에서 특정 칼럼은 스트링이 들어가고, 특정 칼럼은 숫자가 들어가고, 보통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넘파이에서는 물론 그렇게 사용하는 거를 용인은 하지만, 그러면 넘파이를 사용하는 이유가 없어요. 퍼포먼스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넘파이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칼럼에 들어가는 데이터 타입이 동일해야 넘파이를 사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판다스는 그거에 비해서 각각의 칼럼에 들어가는 데이터 타입이 달라져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기본적인 파이썬 플러스 이 세 개 패키지를 제가 좀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지난 학기에 수학과 프로그래밍 과목에서 요 판다스까지 한 학기 동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요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지난 학기에 제가 강의한 수학과 프로그래밍 거기서 관련된 비디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그 파이썬 관련된 얘기는 끝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통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것들은 제가 코드를 중간고사 기간에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평균, 표준 편차, 상관계수를 보면 여기 있군요. 그래서 처음에 야후 파이낸스 패키지를 설명을 했고요. 요 야후 파이낸스 패키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야후 파이낸스에서 스톡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스톡 데이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옵션 데이터도 가져올 수 있고 재무제표도 가져올 수 있고 굉장히 유용한 패키지입니다. 그 다음에 야후 파이낸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주가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거기서 데일리 리턴을 계산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일리 리턴의 평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두 개의 스톡 간의 스톡 리턴의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코드를 좀 이렇게 좀 로지컬하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서 야후 파이낸스 패키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다운로드가 안 됐었는데
알아보니까 저 야후 파이낸스 요 패키지의 그 버전이 조금 낮아가지고 요 야후 파이낸스 패키지를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했더니 제대로 야후 파이낸스에서 데이터가 다운로드 받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여기 리니어 리그레션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야후 파이낸스에서 페이스북하고 SPY의 주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각각의 데일리 리턴을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X축에다 SPY 리턴을 찍고 Y축에다 페이스북의 리턴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라인을 그어봤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SPY하고 애플의 리턴을 가지고 페이스북의 리턴을 피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여기에다가 SPY 리턴을 찍고요. 여기에는 애플의 리턴을 찍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페이스북의 리턴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턴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점들이 찍힐 텐데요. 그러면 그걸 잘 설명하는 플레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페이스북 이퀄 알파 플러스 베타 1 SPY 베타 2 애플 이렇게 평면의 방정식을 만들고요. 그러면 이 평면을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이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 있는 F라고 SPY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 평면이 프리딕트하는 값하고 실제 데이터 값하고 요 차이가 EI라고 그러면 요거가 미니마이즈가 되도록 요 알파와 베타 1, 베타 2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코드가 있고요. 요거는 제가 좀 설명 안 했는데 제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했고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리니어 리그레션 라인이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리그레션 라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리그레션 라인을 요거를 인풋으로 보고 요걸 아웃풋으로 보면 여기가 센터고 여기가 센터고 여기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가 인풋이고 여기가 아웃풋이면 리그레션 라인은 이렇게 거져요. 근데 여기를 이쪽을 인풋으로 보고 이쪽을 아웃풋으로 보면 리그레션 라인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그마 y
여기는 rho 타임스 시그마 x 이렇게 될 거고요. 이쪽은 여기가 시그마 x고요. 여기가 rho 타임스 시그마 y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풋이 어디고 아웃풋이 어디냐에 따라서 리그레션 라인이 이렇게 바뀐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왜 이게 리즈너블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난 중간고사 전까지 우리가 커버한 내용이 이렇게 되고요. 예, 요것과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면 질문이 없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예, 리니어 리그레이션 평면 방정식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리마인드를 해주세요. 예, 노멀리케이션이라는 게 개념이 있는데요. 예, 저가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예, 뒤에다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여기 뒷부분에 more on linear regression이라고 제가 만들어 놓긴 했는데 예, 여기에 노멀 이퀘이션이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예. 오케이. 그러면 아예 노멀 이퀘이션을 얘기를 할까? 나중에 할게요. 노멀 이퀘이션은. 평면 방정식 풀어달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나중에 요거 할 때 평면 방정식 풀어달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풀어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이제 제가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 정리한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처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할 컨셉이 뭐냐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리까리해요. 아리까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조금 생각이 나서 이걸 만들어 봤는데 아이고 예. 예. 레졸루션이 그래서 그런가? 예, 잘 들어보세요. 그 상황을 조금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죠. 이제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기에
의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의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 뭐 간단하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그래 보죠. 그러면 사람마다 자기 마음속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X 알파라는 건 사람마다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1, 2, 3, 4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 정치하시는 분들, 뭐 저기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 맨날 하는 게 그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거를 알고 싶어요. 그래야지 올바른 policy decision을 할 거니까. 그러면 typically 어떻게 하냐면 여론조사기관한테 의뢰를 합니다.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요. 그러면 여론조사기관은 어떤 작업을 하냐 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랜덤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랜덤하게 이렇게 데이터들이 컬렉트가 돼요. 뭐 어떻게 그 데이터를 컬렉트 하느냐 그거는 뭐 그 여론조사 기관마다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조금씩.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뽑혔어요. 그러면 1, 2, 3, 4 뭐 1, 2, 3, 4 중에 1, 2, 3, 4 숫자들이 여기 뭐 예를 들어서 n이 500이다. 그럼 500개 샘플이 뽑힌 겁니다. 그러면 이 500개 샘플로부터 이 전체 파퓰레이션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를 게싱을 해야 돼요. 그게 그게 스태티스틱입니다. 그래서 요 샘플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샘플로부터 어떤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숫자를 만들어내요. 그게 스태티스틱이에요. 그러니까 요 시츄에이션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이 다 개인의 마음속에 1, 2, 3, 4 중에 하나의 숫자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 1, 2, 3, 4의 그 분포가 어떻게 될 건가 그거를 알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하고요. 돈을 줘야죠. 의뢰를 하고 그러면 그 여론조사기관에서는 뭐 자신만의 노하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획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500개의 데이터를 획득을 했다. 그러면 500개의 1, 2, 3, 4라는 숫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500개의 1, 2, 3, 4라는 숫자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요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구나. 그거를 게싱을 하는 거예요. 그 게싱을 하는 작업이 요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거를 요 함수를 statistic이라고 부르고요. 요 숫자 자체를 statistic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statistic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그 함수에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계산해낸 숫자를 statistic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통계하시는 분들이 그 단어 선택이 굉장히 수학이랑 조금 다르게 약간 애매모호한 구석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거는 처음에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나쁜 게 될 수도 있지만 이 statistics이라는 그 학문 분야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사이드에서 여러 가지 이 용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스페시픽하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 파퓰레이션의 그 분포를 기술을 어떤 디스트리뷰션 가지고 기술을 하는데 그 디스트리뷰션을 설명하는 파라메타가 티피컬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면 평균 표준 편차가 파라메타고요. 포아송으로 피팅을 했다 그러면 이 평균이 파라메타입니다. 그래서 이 파퓰레이션의 디스트리뷰션을 어떤 분포로 피팅을 한다고 치면 그 디스트리뷰션에서 어떤 파라메타를 사용할 건지 그게 있을 텐데요. 그 파라메타를 추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특정한 파라메타를 추정을 하면 그 함수, 요 스태티스틱을 보통 여기다 hat을 붙이고요. 그리고 요거 스태티스틱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지만 좀 더 이론적으로 얘기를 할 적에는 요걸 에스티메이터라고 불러요. 똑같은 겁니다. 함수예요. 혹은 함수에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숫자가 되겠고요. 오케이. 그러면 자, 요걸 보세요. 요 f of x. f of x 요 숫자 자체는 랜덤합니다. 왜냐하면 요 샘플이 어떤 샘플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 f of x는 랜덤해요. 그러니까 요 파퓰레이션에서 어떤 샘플이 뽑히냐에 따라서 요 숫자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그게 랜덤한 겁니다. 랜덤하다는 얘기는 분포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요것의 분포를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 스태티스틱에. 그래서 이 개념이 이해가 되는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코드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요 용어 자체를 조금 이해를 해야 코드를 읽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으니까 이 개념을 코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먼저 평균을 보통 평균이라는 파라메타를 보통 xbar을 이용을 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xbar가 에스티메이터예요. 그래서 xbar라는 건 뭐냐면 샘플이 이렇게 나오면 그걸 더해서 에버리지 아웃 하는 걸 xbar라고 그러고요. 샘플 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코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림 그리는 코드인데 조금 복잡해요. 제가 지난 이틀 동안 이것만 그리고 있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코드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림 그리는 패키지 임포트 했고요. numpy 임포트 했고, pandas 임포트 했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쓸 패키지가 scipy에 있는 stats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디폴트로 임포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seed를 고정을 했습니다. seed를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면 돌릴 때마다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요거는 그림 그릴 적에 어떤 특정 스타일로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C본을 선택했는데 다른 거 쓸 수도 있어요. 네, 요거 한번 키고 한번 밑에 보겠습니다. 그림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지난 한 이틀, 3일간에 걸쳐서 만든 펑션이에요. 어떤 펑션인지는, 어떻게 펑션이 돌아가는지는 여러분 보시기 바라고, 밑에 그 코드를 돌려보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어떤 작업을 하는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유니폼 01에서 5개의 숫자를 뽑아요. 랜덤하게. 5개의 숫자를 뽑고요. 그러면 여기 5개 숫자입니다. 그래서 평균, 그 5개 숫자의 평균 표준 편차 계산했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에 스캐터 플롯을 그린 겁니다. 요 5개 숫자.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숫자의 스캐터 플롯을 그린 거고요. 여기 0.5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요 그림이 Y축이 기본적으로 0부터 1까지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Y축을 기본적으로 0부터 1까지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릴 때 0.5에서 그려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가 Y축이 0.5고요. 여기 X축은 마이너스 0.1부터 1.1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0부터 1까지 그리는 거고요. X축은, Y축은 0부터 1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그림을 그릴 적에 요 도화지가 X축이 0부터 1까지, Y축이 0부터 1까지인데 이렇게 그리기 위해서 요 0.5를 Y축이 0.5 기준으로 그려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블루 하면 여기가 블루로 찍힙니다. 그래서 여기서 셀렉트한 랜덤하게 뽑힌 5개의 샘플이 여기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X축은 0부터 1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평균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평균을 여기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평균에다가 여기 바를 이렇게 막대기 바를 걷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샘플이 있고 그거의 평균이 여기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그걸 5번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5개 샘플을 뽑았는데 여기 5개 샘플 뽑아서 평균을 계산했더니 여기고요. 여기 5개 샘플이 이렇게 뽑혔다는 거고 그거의 평균이 여기라는 거고요. 여기는 5개 샘플이 이렇게 뽑혔는데 여기 아마 여기가 겹쳐 있나 봅니다. 굉장히 가까이. 그래서 4개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5개예요. 여기가 조금 찌그러져 있는데 2개 포인트가 겹쳐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여기가 평균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 샘플이 이렇게 5개 뽑혔고요. 평균이 여기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X바라는 게 샘플을 집어넣으면 X바라는 함수는 어떤 작업을 해주냐면 샘플을 집어넣으면 그거의 에버리지 값을 계산해서 토해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샘플을 샘플이 어떻게 셀렉트 됐느냐에 따라서 요 X바 값이 달라집니다. 이 그림이 이해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이해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코드는 여러분이 집에서 읽어보세요.
지금 뭐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거는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유니폼 01에서 5개 샘플링을 했고 그거의 평균을 계산을 한 겁니다. X바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요 5가지 다른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림으로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코드를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다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 뮤가 뮤 시그마 텍스트가 none으로 되어 있고요. 디폴트 값이 none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none,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요. 예를 들어서 뮤 값이 주어졌다. 예. 요 X바라는 게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샘플이 이렇게 들어오면 요 숫자를 제너레이트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함수로 생각할 수도 있고 숫자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통계하시는 분들이 조금 용어를 혼용해서 씁니다. 요 함수를 스태티스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요 함수 값을 스태티스틱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는 함수 값이에요. 그러니까 요 샘플이 이렇게 샘플이 들어오면 그걸 다 더하고 샘플 사이즈로 나누면 숫자가 나올 거고요. 그게 하나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게 X바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 숫자 뮤 시그마 텍스트를 안 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여기 뮤를 줬다. 그러면 여기에 디폴트는 none인데 none 아닌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true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 막대기를 그려줍니다. 요 막대기를 그려줘요. 그리고 만약에 예. 요거는 오늘 조금 이따 아마 볼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5개 샘플이 픽업이 되면 요게 X바고, 요렇게 5개가 뽑히면 여기가 X바고, 요렇게 5개가 뽑히면 요렇게 X바가 여기 꼽히고요. 요렇게 뽑히면 여기가 X바입니다. 요렇게 꼽히면 여기가 X바고요. 그래서 지금 X바의 분포를 보면 지금 요렇게 생겼어요. 요 5개, 그러니까 우리가 샘플링을 5번 독립적으로 해서 그 X바 값을 찍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X바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좀 근사적으로 모사를 한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모사는 다음 코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요 5개 숫자가 지금 X바라는 게 샘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스태티스틱인데 5가지 샘플에 대해서 찍어 본 겁니다. X바 값을. 자, 요게 이해가 되는지, 그러니까 X바라는 거를 샘플링을 5개 뽑아 본 겁니다. 우리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X바의 오리지널 분포를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잘은 안 보이지만 지금 그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서 5개 샘플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는 특정 샘플로부터 우리가 계산해낸 X바예요.
여기서 계산해낸 X바. 그래서 앞으로 할 거는 뭐냐면 이 샘플을 5개 하는 게 아니고 뭐 10,000개를 해서 그걸 그림을 그릴 거예요. 지금은 5개만 샘플링을 한 거고요. 그래서 분포가 잘 안 보이는데 요거를 5개를 하는 게 아니고 10,000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거 지금 5개만 그렸는데 10,000번 할 거예요. 10,000번.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가 10,000개가 찍힐 겁니다. 예, 다음 코드를 보면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코드가 간단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패키지에 임포트 했고요. 요건 중간고사 이후는 요거 4개는 그냥 디폴트로 임포트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뭘 했냐면 유니폼에서 5개 샘플링을 했고 그거의 평균을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 평균 값을 여기다가 차곡차곡 쌓아갈 겁니다. 몇 개나 쌓아갈 거냐면 10,000개를 쌓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5개 샘플링을 해서 X바 값을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여기 5개 샘플링을 해서 X바 값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10,000번 실행을 하고 요 X바 값이 10,000개가 생성이 되는데 그거를 여기에다가 차곡차곡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려요. 히스토그램을 그리고요. 여기 히스토그램이고 요 히스토그램 좀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코드를 돌려보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요거는 10,000번 작업을 하는데 5개 유니폼 샘플, 유니폼 01에서 5개 샘플링을 하고 평균을 계산을 해서 요 리스트에다 어펜드를 했고요. 그러면 요 리스트는 10,000개의 X바 값이 들어있는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떤 작업을 하는지 plt hist 기능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면 10,000개의 숫자가 들어있는 리스트가 들어가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요거의 아웃풋이 지금 이렇게 프린트 아웃이 되는 거예요. 요게 보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디폴트는 이게 빈이 10개인 것 같습니다. 빈의 개수가 항아리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런데 그거를 100개로 늘리겠다는 거고요. 이제 빈의 개수를 100개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각각의 빈에 샘플이 몇 개 들어가 있냐 하는 프리퀀시가 여기 찍힙니다. 디폴트가. 그런데 이게 덴시티 스케일로 찍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프리퀀시가 이렇게 찍혔는데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덴시티 스케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덴시티 스케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 그림을 좀 투명하게 그리고 싶어요. 0하고 1 사이 숫자입니다. 1이 디폴트고요. 0이면 투명하게 보입니다.
1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하나 많아요. 이게 디폴트 값입니다. 0이라고 그러면 안 보여요. 그림은 그리긴 하는데 안 보입니다. 그래서 0하고 1 사이의 숫자를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X축을 0하고 1 사이로 제한을 둔 거고, 그럼 여기가 0부터 1까지고요. Y축을 0부터 4까지 제약을 줄까요? 0부터 4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요게 그림이 조금 보기가 싫다 그러면 요 액세스를 오프하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스케일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요 5개의 숫자로 봐서는 이게 분포 x바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좀 감이 안 잡히지만 요 5개가 아니고 10,000개를 제너레이트해서 봤더니 대충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x바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시뮬레이션으로 에스티메이트 한 겁니다. 정확하게 이게 샘플링 x바의 분포는 아니에요. x바의 분포는 아닌데 x바의 분포를 뭐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샘플을 많이 제너레이트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대충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x바의 경우에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설명을 했는데 이 과정이 이해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균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데이터를 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보통 샘플 민을 계산을 해서 추정을 해요. 오케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스태티스틱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S 스퀘어입니다. S 스퀘어는 여기 안 써놨네. S 스퀘어인데 S 스퀘어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n으로 나누기도 하고 n-1로 나누기도 하는데 저는 n으로 나누겠습니다. 별 차이 없어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거는 레이텍이라는 겁니다. 이 주피터 노트북에 막다운해서 레이텍을 서포트합니다. 여러분이 한글에서 수식을 입력을 해보셨으면 굉장히 이 명령어가 비슷하다는 걸 느끼실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레아에서 그 수식 그거를 만든 사람이 수학을 전공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맨 처음에 그걸 아레아에서 수식 입력기 만들 적에
이 레이텍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베리언스를 추정할 때 많이 쓰는데 요걸 n-1로 보통 통계하시는 분들은 쓰는데 저는 그냥 n으로 쓰겠습니다. n이나 n-1이나 거의 똑같기 때문에 numpy에서 std를 어떻게 계산하나 한번 볼까요? 예, n으로 나눌 수도 있고 n-1로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예, 거기 예, 요건데요. 이게 degree of freedom인데 degree of freedom DD라고 써 있네요. 첫 번째 D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델타 degree of freedom이군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제로가 디폴트인데 그 얘기는 n으로 나눈다는 거고요. n-1로 나누고 싶다 그러면 이걸 1로 해줘야 됩니다. n-2로 나누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2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numpy에서 사용하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계산하는 여기서는 델타 디그리 오브 프리덤 디폴트가 제로입니다. 그 얘기는 n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나는 굳이 n-1로 나누고 싶다 그러면 여기 사용할 적에 n-1로 나누고 싶다 그러면 여기 할 적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스트래티지는 똑같아요. 유니폼 01에서 5개의 샘플링을 하고 거기서 S 스퀘어를 계산을 하는데 S 스퀘어 계산하는 펑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STD에 좀 익숙하기 때문에 STD를 계산을 했고요. 그걸 제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예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린 겁니다. 그러면 요게 S 스퀘어의 분포예요. 정확하게는 분포를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준 겁니다. 정확한 분포는 지금 요거는 시뮬레이션으로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로 뭐 계산을 엄밀하게 할 수 있으면 뭐 여기서 뭐 이게 계산이 된다 그러면 계산이 되겠죠. 예. 근데 여기서 그 분포를 계산하지 않았고요. 그냥 시뮬레이션으로 대충 분포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S 스퀘어의 S 스퀘어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입니다. 하나 씁시다. 제가 코드를 안 돌렸군요. 여기가 텍 심볼이 안 먹히는 것 같던데. 먹히네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에스티메이션 된 거거든요. 여기도 집어넣어보죠.
여기서 또 워킹을 안 하네요. 아, 예, 요거를 스페셜 캐릭터로 인식을 하는군요. 예, 여기 지금 이렇게 하면 원래 레이텍인데 지금 요거를 escape 캐릭터로 지금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난 거고요. 그래서 escape 캐릭터를 하나 더 써가지고 요거는 백슬래시다. 레이텍에서 쓰는 그걸로 하니까 되는군요. 그래서 지금 X바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하고 S 스퀘어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해가 되는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생각한 우리가 두 가지 이그젬플을 봤는데요. 첫 번째 이그젬플은 여기 x 바인 경우고요. 두 번째 이그젬플은 여기가 s 스퀘어인 경우예요. 그래서 요 x 바나 S 스퀘어나 이 샘플이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랜덤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의 분포를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분포긴 분포인데 이게 요 샘플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정확하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계산을 한 건 아니고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계략적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전에 집어넣은 건데 요게 Practical Statistics for Data Scientist 거기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여기 기본적인 패키지 임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게 조금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이게 여기가 어디냐면 Practical Statistics for Data Scientist인데 요거 조금 보는 게 좋겠네요. 요게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GitHub 관련돼서. 제가 찾은 방법은 여기 이렇게 찾았던 것 같아요. 요게 데이터인데요. 요거의 URL을 어떻게 찾냐면 요걸 그냥 가져오면 안 되고요. 로우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로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가 요 URL입니다. 그래서 요 URL을 집어넣으면 판다스의 read CSV 해서 요 URL을 집어넣으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이게 보니까 데이터가 한 5만 개가 있군요. 근데 이게 지금 칼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스퀴즈 트루 해서 다운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차이점이 뭐냐면은 요거 쉐입은 5만 바이 1이고요. 요거는 5만 콤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트릭스고 요거는 시퀀스예요. 판다스 용어로 쓰면 요거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고요. 요거는 판다스의 시리즈라는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스퀴즈 트루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샘플링을 하는데요. 기본 패키지 임포트 했고 데이터 다운로드 했고요. 스퀴즈에서 다운로드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쉐입을 찍어보면 5만 콤마입니다. 요거의 쉐입을 찍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 다운로드 받았고 이제 여기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의 시리즈에서도 작동을 하는군요. 샘플이라는 펑션을 사용을 하는데 샘플을 해서 1000개를 뽑아요. 여기 보면 1000개를 뽑으면 여기 보시면 replace equal false입니다. 그 얘기는 똑같은 놈이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replace true 그러면 똑같은 놈이 뽑힌다는 거고요. 근데 default가 false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샘플링을 하는데 replace 하지 않고 without replacement로 샘플링을 하겠다 하는 거고요. 1000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데이터는 5만 개인데 그 중에서 1000개를 without sample로 뽑아서 여기 요거 1000개가 뽑히는데 그걸 income이라는 칼럼에다 집어넣어 줬고요. 타입에는 데이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샘플 데이터예요. 그리고 요 숫자는 요거 인덱스입니다. 대응하는 인덱스예요. 이게 샘플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샘플 mean 5라는 건 어떻게 뽑았냐면 마찬가지로 1000번 합니다. 1000번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로운 인컴이 지금 데이터가 5만 개가 있습니다. 5만 개가 있는데 거기서 5개를 뽑아요. without replacement로. 그러니까 같은 놈이 뽑히지 않는 겁니다. 같은 놈이 안 뽑히게 해서 5개를 뽑아서 평균을 계산을 합니다. 그 작업을 1000번 해줘요. 그러면 이게 리스트가 될 거고요. 이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컴에는 그 1000개의 숫자를 집어넣어 주고요. 여기 인컴에 1000개의 숫자를 집어넣어 주고 타입은 mean of 5. 5개를 샘플링, without replacement로 샘플링을 해서 mean을 계산했다 그런 거고요. 여기는 추가적으로 sample mean 20 했는데 동일한데 좀 전에는 5개를 샘플링을 했는데 요거는 20개를 샘플링을 한다는 거예요. 네, 동일하고요. 그냥 여기 5 대신에 여기 20이 들어갔고요. 여기 20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쉐입만 찍어 보겠습니다. 쉐입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지금 여기 1000개고요. 1000x2가 되는 건 인컴 칼럼이 있고 타입 칼럼이 있어서 그래요. 요것도 1000x2, 요것도 1000x2. 근데 타입은 그냥 데이터, mean of 5, mean of 20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인컴 요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는 그냥 요 5만 개 숫자 중에서 1000개를 임의로 뽑은 거예요. without replacement로. 다음 여기 있는 거는 숫자가 1000개 있는데 숫자 1000개 각각은 5개를 without replacement로 뽑아서 평균을 계산한 거예요. x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1000개 숫자 각각이 20개의 샘플을 without replacement로 해서 x바를 계산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쉐입은 각각 1000x2, 1000x2, 1000x2고요. first 제로스 칼럼 요거는 1000개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 second 칼럼은 여기 데이터가 뭐냐, 데이터냐, mean of 5냐, mean of 20냐, 그거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리스트로 해서 컨캣을 해주면 이게 붙여집니다. 리졸트 쉐입을 찍어보면 3000x2가 될 거예요. 이거는 3000x2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C본이라는 그림 그리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그릴 텐데요. 굳이 C본 가지고 안 해도 돼요. 매틀랩 가지고 매플로라이브 가지고도 해도 되는데 여기서 C본 가지고 했네요. 저가 C본은 좀 익숙하지 않은데 좀 보시면 지금 C본은 보통 SNS라고 부르고요. 거기에 facet grid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다 리졸트를 집어넣고요. 리졸트를 집어넣는데 이렇게 요거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칼럼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타입으로 조정을 하자 그러는 거고요. 타입이 보면 데이터가 있고 mean of 5가 있고 mean of 20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개의 카테고리별로 그림을 그리겠다 하는 거고 칼럼 랩 하이트 어스펙트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 하이트는 높이 같고요. 어스펙트는 x축하고 y축이 2대1이 되라는 것 같고요. 칼럼 랩이라는 거는 칼럼을 하나만 만들자 뭐 그런 것 같아요. 칼럼 랩 2 하면은 여기가 칼럼이 2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히스토그램을 그리겠다는 거고요. 인컴에다 작동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맵이라는 게 있는데 맵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 이해하시는지 못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일반적인 맵이라는 게 어떤 작업을 하는 건지.
관련된 게 뭐가 있냐면 맵이라는 게 있고요. 필터라는 게 있고 리듀스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많이 쓰는 개념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맵 필터 리듀스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할게요. 계략적인 아이디어부터 설명을 드리고 코드를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요 SNS C본에서 사용하는 맵인데 일반적 파이썬에서 가장 기본적인 펑셔널리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할게요. 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리스트가 있다고 그래보죠. 그래서 이런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제곱을 하고 싶어요. 컴포넌트 와이즈. 그래서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아니요. 그래서 각각의 컴포넌트에다가 스퀘어 펑션을 작동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퀘어 펑션이 어떤 숫자가 들어오면 제곱을 해주는 펑션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숫자가 들어오면 숫자를 만들어내요. 스퀘어 펑션을 우리가 정의를 했다고 그러죠. 숫자가 들어오면 그걸 제곱을 해서 리턴해주는 그런 스퀘어 펑션이 있다고 그러면 이 리스트에다가 맵을 해주면 맵해서 이 스퀘어 펑션을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맵이 해주는 역할이에요. 코드를 보면 거기에 좀 관련된 그림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레딧이라는 데서 제가 가져온 그림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작업을 하냐 하면은 리스트에 소가 있고 옥수수가 있고 감자군요. 감자가 있고 닭이 있고 옥수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쿡이라는 펑션을 작동을 시켰더니 소고기는 햄버거가 됐고요. 고구마는 프렌치 프라이가 됐고 치킨은 이거 뭐라고 그러나요? 치킨 윙이 됐고요. 옥수수는 팝콘이 됐네요. 그런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각각에 대해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해주는 게 이게 쿡이라는 함수고요. 거기다 맵에다가 리스트를 주고 각각의 멤버에 대해서 어떻게 쿠킹을 할 건지 레시피를 주면 이게 이렇게 레시피가 작동을 해서 된다. 그런 거고요. 코드를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리스트가 1, 2, 3, 4라는 리스트가 있고요. 여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맵이라는 펑션을 작동을 시키는데 이게 리스트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구마,
치킨, 그 다음에 옥수수인가요? 옥수수가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쿡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요게 함수를 정의를 한 겁니다. 원라인으로 람다라는 게 지금 함수를 정의한 건데 이 함수가 어떻게 정의가 된 거냐면 x를 집어넣으면 x 스퀘어를 해서 리턴을 해주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거는 맵 오브젝트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맵 오브젝트를 리스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파이썬에서 그렇게 임플리멘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1496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람다가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함수를 만들면 x 스퀘어입니다. x 스퀘어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 코드를 보시다 보면 이렇게 정의한 게 많이 보일 겁니다. 아마 이게 x 스퀘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속도가 아마 빨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가 소, 감자, 치킨, 옥수수가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쿠킹을 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맵 오브젝트가 나오고요. 이걸 리스트를 보려면 이렇게 임플리멘트한 이유가 있을 건데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보면 요 인컴이라는 칼럼이 있는데 타입을 기준으로 해서 디컴포즈를 그러니까 여기 요 코드를 조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 해보시면 되죠. 뭐. 예, 그러니까 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작업을 하는 거냐 생각을 해볼게요. 리졸트라는 게 이렇게 생겼고요. 리졸트라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칼럼으로 타입을 기준으로 쪼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쪼개진 건데 여기는 데이터였고요. 여기는 mean of 5였고 여기는 mean of 20였어요. 그래서 요게 하나의 요거를 하나를 사용할 거고 요거를 하나를 사용을 할 거고 요거를 하나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리스트 좀 전에 봤던 리스트에 세 개의 오브젝트가 있는 겁니다. 요게 소, 요게 감자, 요게 치킨. 거기다가 함수를 작동을 시키는데 plt hist를 작동을 시키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plt hist 작동시키고 여기에다 하나 작동시키고 여기다 하나 작동시키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맵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plt hist 할 적에 bin의 개수는 40개로 하겠다는 거고 X축의 레인지는 0부터 이게 20만까지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0부터 여기 레인지가 0부터 20만까지라는 거고요. 0부터 20, 0부터 20만. 그리고 빈스가 40라는 거는 여기 빈의 항아리 개수가 40개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라벨이 잘못 붙어져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게 라벨이 조금 잘못 붙어져 있어요. 이게 오리지널 분포고요. 이게 오리지널 분포고, 요거군요. 요게 데이터고요. 요게 데이터. 요게 mean of 5, mean of 20. 그래서 원래 폭보다 mean of 5가 좀 폭이 좁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예, 이걸 보세요. 그래서 여기 대충 요거 폭을 보면 대충 요 정도 되겠고요. 여기는 센터가 요 정도고 폭이 좁아요. 요거 오리지널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인이 대충 이 정도 될 것 같고 폭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폭을 재는 거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 요 폭이, 예, 여기서는 좀 나이브하게 폭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분포의 폭보다 mean of 5의 폭이 좀 좁아요. mean of 20는 더 좁습니다. 예, 왜 그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맵은 했고 필터를 해볼게요. 이번엔 아마 필터가 두 번째로 나올 것 같은데, 그림이 그렇죠. 필터는 어떤 작업을 하나 보죠. 예, 여기 햄버거가 있고 프렌치 프라이가 있고요. 예, 치킨 윙이 있고 여기는 팝콘이 있네요. 그래서 is vegetarian, 그러니까 요거는 베지타리안 아니니까 탈락. 예, 요거는 감자로 만들었으니까 베지타리안이니까 오케이. 요거는 치킨으로 만들었으니까 베지타리안 탈락. 요거는 옥수수로 만들었으니까 오케이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필터가 해주는 작업이에요. 필터를 보겠습니다. 예, 요렇게 1, 2, 3, 4가 있고요. 이것도 아까처럼 쪼개서 보겠습니다. 요게 1, 2, 3, 4고요. 그러니까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 그 다음에 치킨 윙, 그 다음에 팝콘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게 베지테리안 음식이냐, true, false를 주는 겁니다. 베지테리안 음식이면 true, 아니면 false.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2보다 크면 true, 2보다 작으면 false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2보다 큰 것만 살아남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스트에다 던져줘야, 필터 오브젝트가 나온 거고요. 리스트에 던져줘야 우리가 보통 보는 리스트가 나오겠습니다. 요 람다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함수로 해볼게요. 보통 map reduce filter 사용할 때는 보통 람다 펑션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해요. 사용하다 보면. 그러면 지금 요거는 x가 들어오면 x가 2보다 크면 true라고 그러고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false를 주는 거고요. 여기에다 f를 집어넣어 보죠.
함수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함수 execution 된 걸 집어넣는 게 아니고 함수를 집어넣어 줘야 돼요. 예, 필터가 이런 작업을 하고요. reduce라는 걸 또 설명을 해보죠. 요거 세 개의 컨셉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예, 한꺼번에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reduce, 예, reduce는 자, 예, 요거 먹고, 요거 먹고, 요거 먹고, 요거 먹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아웃풋은 요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거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게, 맵하고 필터는, 그냥 그, 파이썬 베이직 패키지에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reduce는 거기에 없어요. functool에 있습니다. functools에 있어요. 그래서 functools에서 reduce를 임포트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요 reduce를 임포트했고 여기에 리스트가 들어갔습니다. 요게 햄버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햄버거 다음에 프렌치 프라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억력이 없네요. 치킨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팝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먹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두 개가 나오면 그거를 곱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작업을 하냐 하면 이게 어떤 작업을 하는지 여기다 쓰면서 보겠습니다. 그냥 오리지널 리스트가 1, 2, 3, 4예요. 오리지널 리스트가 1, 2, 3, 4인데 이렇게 오리지널 리스트가 1, 2, 3, 4예요. 그런데 요게 it 한다고 그러는 건데 요게 어떤 작업을 하냐면 두 개의 아규먼트가 들어오면 그거를 곱해줘요. 그 얘기는 뭐냐면 (1하고) (2를) 곱해요. 처음 두 개의 원소를 곱해서 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요 each라는 펑션이 작동을 해서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 3은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숫자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6, 4, 2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똥이 되겠습니다. 24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맵, 필터, 리듀스 할 적에는 항상 거의 디폴트로 람다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람다 펑션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일반적인 함수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아규먼트가 오면 두 숫자를 곱해주는 함수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reduce라는 데다가 이 함수를 줘야 돼요. 이 함수를 execution 하면 안 돼요. 함수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24가 나옵니다.
이 코드는 제가 수업 끝나면 포탈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맵 필터 리듀스 사용하실 때는 거의 디폴트로 람다 펑션을 사용합니다. 그냥 보통의 펑션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코드를 보시면 이제 대부분 람다 펑션을 사용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시간이 지금 한 8분 남았는데 이번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데 SNS를 사용하지 않고 매플로라이브로 그려보겠습니다. 매플로라이브로 동일한 오퍼레이션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이 그림에다 하나의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판때기를 이렇게 세 개로 분할을 해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요 전체적으로 요거는 피겨라고 부르고요. 요거 하나하나는 엑시스라고 불러요. ES라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그렸는데 우리는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오케이. 그럴 때 사용하는 게 PLT 서브플러스입니다. 그래서 2x2로 그릴 거고요. 피겨 사이즈를 지정을 할게요. 피겨 사이즈는 12 by 6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어떤 거냐면 요거를 이렇게 그리겠다는 거고 피겨 사이즈는 이게 인치 기준일 겁니다. 여기가 12인치고요. 여기가 6인치예요. 그러면 이게 리턴 값이 있는데 리턴 값은 두 개를 줍니다. 피겨하고 액세스를 주는데 보통 이렇게 하고요. 요게 numpy array입니다. numpy array이고 shape이 2x2예요. 타입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shape을 찍어 보겠습니다. 코드를 안 돌렸군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요건 numpy, 요 axis는 numpy array고 axis의 shape은 2x2입니다. 근데 여기 2x1 그러면 2x1 그러면 로우가 두 개고 컬럼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로우가 두 개고 컬럼이 하나고요. 여기가 1x2 하면 로우가 하나고 컬럼이 두 개입니다. 근데 조금 주의하실 게 제가 처음에 이거 보고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게 2x2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2x1이 아니에요. 쉐입이. 저는 맨 처음에 2x1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쉐입을 찍어보면 2콤마입니다. 그리고 여기 1x2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엑시스 쉐입이 1x2라고 생각을 했는데 2콤마입니다. 그거는 요 PLT 서브 플러스 만들 때, 엑시스 만들 때 요거가 한쪽 사이드가 1이면 디폴트를 그거를 드로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비헤이비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x2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를 그릴게요. 그리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게 엑시스 00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엑시스 10고요. 넘파이 어레이 부르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엑시스 01. 요거는 엑시스 11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그림을 그릴 겁니다. 오케이. 00 하면 여기서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릴 거고요. 어떤 놈의 히스토그램을 그리느냐? 리졸트에 이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거든요. 리졸트의 칼럼 이름이 인컴을 그리는데 오케이. 리졸트에 이렇게 그리죠. 리졸트에 이걸 다 가져오는데 이쪽 사이드가 데이터가 되게 타입이 데이터. 요렇게 부르는 거는 explicit indexing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rock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shape이 numpy 이게 shape이 매트릭스 shape이 오케이 이거 괜찮겠네요. 이렇게 하면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고 시리즈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죠. 데이터. 소문자 데이터인가? 타입이 데이터인데. 이렇게. 리졸트가 로케이션에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리졸트에 타입이 데이터인 부분, 타입이 데이터인 부분만 가져오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인 부분만 가져왔고 그 중에 인컴만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인컴만 이렇게. 네? 좀 안 되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볼까? This is good exercise. 집에서 한번 그려보셔. 잘 안 되네요.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건 요 부분만 따와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0, 1 그리고 1, 0 그리면 되는데 여기에 데이터를 제대로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데이터 제대로 가져오는 걸 실패를 했네요. 그래서 이쪽에는 데이터만 가져오고 여기는 min5만 가져오고 여기는 min20 가져야 하는데 제가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지금 사용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여기 중에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타입이 데이터인 부분에 인컴 부분만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기 min5가 있거든요. 거기에 인컴 부분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min20 부분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라벨링 한 뭐 여기에다 뭐 이런 거 붙이고 하는 것들 뭐 추가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판다스 엑서사이즈입니다.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간이 돼서 여기서 종료할 거고요. 출결에 문제 있으신 분들 댓글로 달아주시고 질문 있으신 분 댓글로 달아주세요.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